안녕하세요. 방성훈입니다. 게으른 파이썬 지금 챕터 2 하고 있고요. 챕터 2는 자료형입니다. 음, 오늘은 뭔가 새로운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기본 자료형 지금까지 제가 뭐뭐 했냐면 문자열 했고요. 리스트 했고, 튜플 했고, 그리고 딕셔너리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집합은 안 했습니다. 집합은 제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서 안 했습니다. 이것들의 그 메서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메서드를 너무 좀 적게 말씀드렸나 싶은 감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그 메서드를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메서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넌에 대해서도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문자열의 메서드를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을 좀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이거 사실 굉장히 유용한 팁인데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헬로, 그냥 헬로까지만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s 어퍼를 하면은 그 대문자로 출력이 되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다음 s 로워라고 쓰면은 소문자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프린트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은 출력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퍼의 결과도 보고 싶고 로워의 결과도 보고 싶다. 그런데 그렇다고 굳이 위로 올라가서 뭐 디스플레이를 붙이거나 프린트를 붙이거나 아니면 셀을 분리하거나 하기 귀찮죠. 이 상태에서 이 줄만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정되어 있는 부분만 실행이 됩니다. 네, 이건 굉장히 유용한 팁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없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문자열의 메서드를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헬로 월드 이렇게 써볼게요. 메서드니까 뒤에 점을 붙이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스타트 위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문자열이 내가 적은 이걸로 시작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true, false가 나오겠죠? true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소문자로 쓰면은 당연히 false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start with가 있으면은 end with도 있습니다. 지금 RLD로 끝나죠. 그러니까 true가 나올 거고 여기 뭐 RL만 쓰면은 false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find는 s에 find를 한 다음에 특정 문자열이 나타나는 곳의 인덱스를 반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L이라고 하면은 지금 요거 특정 문자열이 처음 나오는 곳의 인덱스를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0, 1, 2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2가 나올 겁니다. 근데 꼭 문자가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LLO 이렇게 써도 됩니다. LLO가 여기 두 번째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2가 나옵니다.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인덱스랑 동작은 비슷해 보입니다. 인덱스를 해도 똑같이 2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만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실행해도 2가 나오고 여기만 실행해도 2가 나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find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뭐 LOL 이렇게 써볼게요. LOL이라는 부분은 없죠? 그러면 여기로 먼저 해볼게요. 인덱스는 LOL이라고 쓰면은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LOL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에러가 발생했었는데 find는 없으면은 마이너스 1이 반환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그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오류가 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건 우리가 별로 원하는 상황이 아니죠.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인덱스를 쓰지 말고 find를 쓰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은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만들어줍니다. 여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헬로 월드라고 바꿔볼게요. 헬로 월드로 하고 그 다음에 S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문자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S의 타이틀을 실행을 해보면 각각의 첫 글자가 대문자가 됐다는 거 보실 수 있죠. 여기다가 S는 이렇게 S는 이렇게 써볼까요? Come on baby 라고 써볼까요? 그 다음에 타이틀을 하면은 COB가 대문자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에 is lower 여기 is라고 붙는 거는 묻는 겁니다.
is s is lower 라고 묻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s가 모두 소문자니? 라고 묻는 겁니다. 이건 true라고 나오겠죠? 근데 뭐 하나라도 이렇게 대문자가 있으면은 false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upper도 있겠죠? 모든 문자가 다 대문자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바꿀까요? s는 s에 upper라고 바꾼 다음에 s에 is upper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 true가 나오겠죠. 이렇게 동작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를 이렇게 빈칸을 적당히 놔둔 다음에 s is space 하면은 모든 문자가 화이트 스페이스니? 라고 묻는 겁니다. true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하나라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false가 나올 겁니다. 이 정도면은 문자열의 메서드는 웬만큼 자주 쓸만한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의 메서드는 사실 말씀드리기 좀 더 있는데 제가 일부러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트의 메서드. 리스트에 뭐 예를 들어서 일부러 순서를 막 뒤집어서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그 민맥스 민 값은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맥스 값은 5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게 좀 궁금하죠. 나는 맥스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맥스 값이 몇 번째 있는 게 궁금하다. 그런 거 궁금하시죠? 자, 그런 거는 나중에 numpy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umpy에서는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에서 그 함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에 대해서도 또 메서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또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여기 홍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름은 홍길동이고요. 나이는 20살이고요. 몸무게는 67입니다. 이렇게 써볼겠습니다.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이게 이름이 참 헷갈립니다. set default라는 메서드인데요. set default를 쓴 다음에 나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나이하고 23 해볼까요?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20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 set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나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는 홍에서 나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나이라는 키가 있죠? 지금? 그래서 나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뒤에 쓴 23은 무시하는 겁니다. 이 23은 어떨 때 필요하냐? 키, 좀 장신이라고 칠게요. 185라고 치겠습니다. 키 185. 지금 여긴 키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키라는 키가 없는데, 그러면 내가 추가해줘야겠다. 라는 뜻입니다. set default가. 요 키가 있으면 그 키의 밸류를 가져오고요. 키가 없으면 이 키 밸류쌍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한 다음에 제가 홍을 볼게요. 홍을 보면은 키 185가 추가가 되어 있죠. set default가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왜 하필 이렇게 지어놔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set default는 그런 역할입니다. 있으면 그 키의 값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뒤에 거는 무시하고 없으면 키 밸류쌍을 추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홍에 팝 아이템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하이트라고 써볼게요. 자, 왜 하이트라고 썼는지 추측이 되시나요? 여기서 프린트 하이트를 해보고 프린트 홍을 해볼게요. 팝 아이템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리스트에 팝을 하면은 맨 뒤에 걸 뽑았었죠. 딕셔너리에 팝을 하면은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키 밸류쌍을 뽑아서 이렇게 튜플로 반환을 해주고 그 홍은 그 키 밸류쌍이 빠진 상태로 이렇게 남아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팝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팝 아이템도 있고 그냥 팝도 있습니다. 그냥 팝은 이제 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홍에다가 팝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키 나이라고 쓰고요.
none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쓰고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쓰면은 여기 K만 써도 되고 여기 키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D는 옵셔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V를 반환을 하는데 그 어떤 내가 쓴 키에 대해서 그 밸류를 반환을 한다는 뜻이고요. 키가 없으면 그러면 디폴트 then 디폴트 if give 잠시만요. 그러니까 키가 없으면 디폴트를 반환하고 자, 죄송합니다. 제가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이 키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밸류를 반환을 하고요. 키가 없으면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말이 꼬이네요. 제가 키를 씁니다. 여기 K라는 키를 씁니다. 키가 있으면 그 키의 밸류를 반환하고요. 그 다음에 키가 없으면 디폴트가 기분 주어져 있으면은 그 디폴트를 반환하고 그게 아니면은 레이즈 그 에러를 레이즈 시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나이라고 쓰고요. 이왕이면 몸무게라고 쓰겠습니다. 나이라고 쓰겠습니다. 중간에서 꺼내봐야죠. 나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넌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여기 그 나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age를 쓰고 그 다음에 프린트 age를 하고 프린트 홍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팝 아이템도 마찬가지고 팝도 마찬가지고 리스트에 팝을 했던 것처럼 실제로 그 아이템을 꺼내는 겁니다. 딕셔너리에서. 그러니까 딕셔너리에서 나이가 지금 없어졌죠. 그리고 age, 나이에 해당되는 이 밸류가 age로 반환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번에는 age를 하지 말고 지금 이름이랑 몸무게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여기서 제가 나이를 또 꺼내 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none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서 none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none을 쓰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죠. 키 에러, 나이라는 키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자주 쓰는 메서드는 아닌데 딕트, 일단 요거부터 만들겠습니다. K는 이름, 나이, 그 다음에 몸무게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D는 dict from keys 한 다음에 K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키가 여기 있는 요소들인 어떤 딕셔너리를 만들어줍니다. value는 아마 기본값이 들어갈 겁니다. 네, 기본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마 그 기본값을 여기다 설정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괄호를 열고 기다려 볼까요? 그러면 create a new dictionary with keys from interval values set to the value 라고 해서 여기 value가 지금 들어가 있죠? 제가 이렇게 쓰고 그러면 value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죠? value에다가 제가 0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아마 모든 value가 0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72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하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보면 알겠죠? 요건 안 되는군요. 그냥 하나의 값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from keys라고 해서 이 키들로부터 딕셔너리를 만드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정도면 메서드는 대략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지난 시간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 그 다음에 플러스 해서 오늘까지 하면은 이제 메서드는 웬만큼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을 좀 잘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추가로 말씀드리려는 게 none이 아니라 immutable에 대한 얘기입니다. immutable 일단 이 얘기를 써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쭉 보면은 숫자 자료형 했고요. 했던 자료형들을 쭉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숫자 했고요. 그 다음에 201이 숫자였고 두 번째가 문자 열이었고 그리고 리스트, 튜플 말씀드렸고 이건 따로따로 쓸게요. 튜플 그리고 딕셔너리 지난 시간에 딕셔너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변경 가능한 건 이렇게 두 가지죠.
자, 여기 두 개가 뮤터블이고 그 다음에 숫자 문자열 튜플은 이뮤터블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자열 튜플 이뮤터블이고 리스트 딕셔너리 뮤터블이다. 그런데 숫자가 왜 이뮤터블일까?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은 설명일까라고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리스트 딕셔너리가 뮤터블이라는 뜻은 예를 들어서 L에다가 제가 0, 1, 2, 3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0은 100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뮤터블, 이뮤터블은 변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니고요. 여기 자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스트의 정보를 이 한 줄로 인해서 바꾸고 있죠. 이 리스트라는 자료의 정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를 뮤터블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딕셔너리도 마찬가지죠. 딕셔너리도 제가 이름 홍길동이라고 쓴 다음에 나중에 이름을 임꺽정으로 바꿀 수 있죠.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딕셔너리라는 변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뮤터블, 이뮤터블은 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보는 겁니다. 자료의 정보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자, 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를 바꿀 수 있으면 우리가 뮤터블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문자열은 그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자열은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쓴 다음에 S의 0번째를 T로 바꾸는 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문자열이라는 데이터가 담고 있는 정보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뮤터블인 겁니다. 그러면 숫자가 이뮤터블인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자, X는 100이라고 쓰면은 자, X는 우리가 바꿀 수 있죠. X에다가 200도 넣을 수 있고 300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이라는 이 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100이라는 이 자료에다가 우리가 다른 값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101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101이라는 값을 새로 만드는 거지 100이라는 이 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 또는 이 자료가 갖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바꿀 수 있냐 없냐, 그런 의미로 뮤터블, 이뮤터블을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뮤터블, 이뮤터블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다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거는 제가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이런 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튜플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t의 두 번째를 바꾸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어사이먼트 에러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 되는데 이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왜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추가로 여기에다가 퀴즈를 더 드려볼게요. 이건 그냥 여러분이 이 퀴즈를 맞추려고 하신다기보다는 그냥 신기하네,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제가 다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인지를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다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리스트에 보면은 0, 1, 2, 3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L이라고 쓰면은 L이 나오죠? 그런데 리스트에 copy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L2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L2를 볼까요? 그러면 자, 두 개가 똑같이 생겼죠? 자, 굳이 왜 필요할까요? 이거 그냥 이렇게만 써도 될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만 써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카피가 필요할까요? 또 하나, 그냥 놔두고 추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L은 지금 여기 0, 1, 2, 3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클리어라는 메서드가 또 있습니다. 자, 클리어는 말 그대로 이 안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이거 굳이 왜 필요할까요? 그냥 L은 이렇게 빈 리스트 쓰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필요할까요? 또 있습니다. 리버스도 있습니다. L을 다시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 3120이 되겠죠? 312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렇게 쓰면 뒤집힌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똑같이 지금 한번 더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여기 이걸 실행을 한 다음에 요 순서를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3120이 나오는데 왜 굳이 리버스라는 메서드는 왜 필요할까? 라는 것.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리스트도 클리어가 있듯이 딕셔너리도 클리어가 있습니다. 딕셔너리도 여기다 추가를 할게요. D는 제가 위에서 쓴 걸 조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올게요. 자, 홍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요 딕셔너리도 클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굳이 왜 필요할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클리어라는 메서드가 필요할까요? 자, 요거 지금은 왜 필요할까라고 그냥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그 답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메서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한번 이 메서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 리스트에 보면은 어펜드도 있었고요. 익스텐드도 있습니다. 익스텐드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익스텐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어펜드를 하는 거는 0, 1, 2, 3, 4를 한 다음에 L에 어펜드를 하면은 뭐 5를 어펜드 할게요. 그러면 이 5가 뒤에 요소가 추가가 되는 거죠. 자, 익스텐드는 리스트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5, 6 이런 식으로. 그냥 L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리스트를 넣으면 리스트를 추가하는 겁니다. 자, 이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냥 L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5, 6 이미 추가했는데 한 번 더 추가했으니까 5, 6 두 번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필요하지 굳이? 라는 생각 드시죠? 그리고 더하기도 이 더하기도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L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연산자 아마 다른 언어를 경험을 하셨다면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자, L은 L 더하기 5, 6 해도 된다고 말씀하면 그 뒤에 이어 붙여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 더 쉬운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죠? 뭐 x는 1 한 다음에 x 더하기 1은 1 하면은 이건 뭐랑 똑같냐면 x는 x 더하기 1이랑 똑같죠? 그래서 x는 2가 되는 건데 자, 리스트도 똑같이 이러한 연산자를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개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append, extend 이거 네 가지는 자,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append, extend 그 다음에 뭐 L은 L 더하기 뭐 어쩌고 저쩌고 쓰는 거. 그 다음에 L 더하기는 어쩌고 저쩌고 쓰는 거. 이 네 가지는 어떻게 다를까라는 퀴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다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이 정도면 충분한가? 잠시만요. 좀 고민을 좀 해보고요. 네, 오늘 할 얘기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레인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오늘 드렸던 이 그 퀴즈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